오늘은 그러나 구보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은 요사이 구보가 발표하고 있는 작품을 가리켜 작가가 그의 나이 분수보다 엄청나게 늙었음을 말했다. 그러나 그뿐이면 좋았다. 벗은 또 작가가 정말 늙지는 않았고 오직 늙음을 가장하였을 따름이라고 단정하였다.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 구보에게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오직 가장에 그치고 그리고 작가가 정말 늙지 않았음은 오히려 구보가 기꺼하여 마땅할 일일 게다. 그러나 구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젊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구태여 그러려 하면 벗은 이번에는 작가가 무리로 젊음을 가장하였다고 말할 게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구보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 줄 게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그 화제의 권태를 느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5개의 임금 문제를 풀려들었다. 자기가 완전히 소유한 5개의 임금을 대체 어떠한 순차로 먹어야만 마땅할 것인가? 그것에는 우선 3가지의 방법이 있을 게다. 그중 맛있는 놈부터 차례로 먹어가는 법. 그것은 언제든 그 중에 맛있는 놈을 먹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게다. 그러나 그것은 혹은 그 결과가 비참하지는 않을까? 이와 반대로 그중 맛없는 놈부터 차례로 먹어가는 법. 그것은 점입가경.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은 그 방법으로는 항상 그중 맛없는 놈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다. 또 계획 없이 아무거나 집어먹는 법. 그것은 9번은 맞은편에 앉아 그의 문학론에 앙드레지드의 말을 인용하고 있던 벗을 갑자기 유민다운 문제를 가져 어이없게 만들어 주었다. 벗은 대체 그 5개의 임금이 문학과 어떠한 교섭을 갖는가 의혹하며 자기는 일찍이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여 본 일이 없노라 말하고 그래 그것이 어쩌단 말이야? 어쩌기는 뭐에 어째? 그리고 9번은 오늘 처음으로 명랑한 혹은 명랑을 가장한 웃음을 웃었다. 문득 창밖 길가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울음소리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린애의 것보다는 오히려 짐승의 소리에 가까웠다. 9번은 율리시즈를 논하고 있는 벗의 탁설에는 상관없이 대체 누가 또 최악의 자식을 낳노? 하고 생각한다. 가엾은 벗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행하였던 그는 온갖 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었고 또 그렇게 경란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벗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가장 관대한 품이 있었다. 그는 거의 구보의 친우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자로서의 가장 불행한 약점이 있었다. 그의 앞에서 구보가 말을 한다면 다정다한 이러한 문자를 사용할 게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의 수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 버스 통제를 잃은 성 본능은 누가 보기에도 진실로 딱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와와 그 벗의 여성에 대한 신미 안에 의욕을 갖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고 있는 동안은 좋았다. 마침내 비극이 왔다. 그 벗은 결코 아름다웁지도 총명하지도 않은 한 여성을 사랑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오직 하나의 사내라 알았을 때 비극은 비롯된다. 여자가 어느 날 저녁 남자와 마주 앉아 얼굴조차 붉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홀몸이 아님을 고백하였을 때 남자는 어느 틈엔가 그 여자에게 대하여 거의 완전히 애정을 상실하고 있었다. 여자는 어리석게도 모생됨의 기쁨을 맛보려 하였고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좀 더 확실히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오직 제 자신이 곤경에 빠졌음을 하나고 그리고 또 그 젊은 어미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에 좀 더 그 여자를 미워하였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그러나 남자의 변심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또 서로 그가 알 수 있었더라도 역시 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남자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 모자를 위하여 아무러한 밝은 길도
없었다. 이미 반생을 고락을 같이 하여 온 아내가 남자에게는 있었고 또 그와 견주어 볼 때 이 가정의 틈입자는 어떠한 점으로든 떨어졌다. 특히 아이와 아이를 비하여 볼 때 그러하였다. 가엾은 사생자는 나이 분수보다 엄청나게나 거대한 체구와 또 치매적 안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오히려 좋았다. 한 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언짢고 또 야릇한 느낌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아이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특히 남자의 죄악에 진노한 신이 그 아이의 비상한 성대를 빌려 그들의, 특히 남자의 죄악을 규탄하고 또 영구히 저주하는 것인 것만 같았다. 구보는 그저 율리시즈를 논하고 있는 벗을 깨닫고 불쑥 그야 제임스 조이스의 새로운 시험에는 경의를 표해야 마땅할 게지. 그러나 그것이 새롭다는 오직 그 점만 가지고 과중평가를 할 까닭이야 없지. 그리고 벗이 그 말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 하였을 때 구보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벗의 등을 치고 자, 그만 나갑시다.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곳엔 황혼이 있었다. 구보는 이 시간에 이 거리의 맑고 깨끗함을 느끼며 문득 벗을 돌아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벗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구보는 대체 누구와 이 황혼을 지내야 할 것인가 망연해한다. 전차를 타고 벗은 이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집이 아니다. 여사였다. 주인집 식구 말고 아무도 없을 여사로. 그는 그렇게 저녁 시간에 맞춰 가야만 할까? 만약 그것이 단지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의 일이라면 지금부터 집에 가서 무얼 할 생각이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생활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제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게다. 벗은 구부와 비교할 때 분명히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속무에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는 이제 저녁 후의 조용한 제 시간을 가져 독서와 창작에서 오는 기쁨을 찾을 게다. 구보는 그러나 요사이 그 기쁨을 못 갖는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 서서 그곳의 황혼과 또 황혼을 타고 거리로 나온 노는 계집의 무리들을 본다. 노는 계집들은 오늘도 무지를 싸고 거리로 나왔다. 이제 곧 밤은 올게요. 그리고 밤은 분명히 그들의 것이었다. 구보는 포도 위에 눈을 떨어뜨려 그곳의 무수한 화려한 또는 화려하지 못한 다리를 보며 그들의 걸음걸이를 가장 위태롭다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가 숙녀화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들 가장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를 갖는다. 그것은 역시 위태로운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그러나 물론 그런 것에 그네 자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세상살이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누구라도 하나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무지는 거의 완전히 그 불안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어 준다. 그러나 포도를 울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가장 불안정한 구두 뒤축뿐이 아니었다. 생활을 가진 온갖 사람들의 발끝은 이 거리 위에서 모두 자기네들 집으로 향하여 놓여 있었다. 집으로. 그들은 그들의 만찬과 가족의 얼굴과 또 하루 고역 뒤에 안위를 찾아 그렇게도 기꺼이 걸어가고 있다. 문득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새어나오는 탕목의 단가. 누구나 뭐다 집 가지고 있다는 애달픔이여. 무덤에 들어가듯 돌아와서 자옵네. 그러나 구보는 그러한 것을 초저녁의 거리에서 느낄 필요는 없다. 아직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았다. 그리고 좁은 서울이었으나 밤늦게까지 헤맬 거리와 들를 처소가 구보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대체 누구와 이 황혼을
구보는 그 자신을 가지고 걷기 시작한다. 벗이 있다. 황혼을 또 밤을 같이 지낼 벗이 구보에게 있다.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료엘 들른다. 그러나 주인은 없었다. 구보가 다시 문으로 향하여 나오면서 왜 자기는 그와 미리 맞추어 두지 않았던가 뉘우칠 때 아이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곧 돌아오신다고요. 누구 오시거든 기다리시라고요. 누구가 혹은 특정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벗은 혹은 구부와 이제 행동을 같이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은 언제든 희망을 가져야 하고 달리 찾을 벗을 갖지 아니한 구보는 하여튼 이제 자리에 앉아 돌아올 벗을 기다려야 한다. 여자를 동반한 청년이 축음기 놓여 있는 곳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노는 계집 아닌 여성과 그렇게 같이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득의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육체는 건강하였고 또 그의 복장은 화미하였고 그리고 그의 연인은 그에게 그렇게도 용이하게 미소를 보여주었던 까닭에 구보는 그 청년에게 엷은 질투와 선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뿐 아니다. 그 청년은 한 개의 인단 용기와 로도 목약을 가지고 있는 것에조차 철없는 자랑을 느낄 수 있었던 듯 싶었다. 구보는 제 자신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듯 싶게 가장하는 일 없이 그의 명랑성에 참말 부러움을 느낀다. 그 사상에는 황혼의 애수와 또 고독이 혼화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극히 우물할 제 표정을 깨닫고 그리고 이 안에 거울이 없음을 다행하여 한다. 일찍이 어느 시인이 구보의 이 심정을 가르켜 독신자의 비애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언뜻 그러한 듯 싶으면서도 옳지 않았다. 구보가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고 때로 좋은 벗의 우정에 마음을 의탁하려 한 것은 제법 오랜 일이다. 어느 틈엔가 그 여자와 축복받은 젊은이는 이 안에서 사라지고 밤은 완전히 다료 안팎에 왔다. 이제 어디로 가나? 문득 구보는 자기가 그동안 벗을 기다리면서도 벗을 잊고 있었던 사실에 생각이 미치고 그리고 호젓한 웃음을 웃었다. 그것은 일찍이 사랑하는 여자와 마주 대하여 권태와 고독을 느꼈던 것보다도 좀 더 애처로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구보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참, 그는 그 뒤 어찌 되었을꼬. 비록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추억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또 기쁘게 하여 준다. 동경이 가을이다. 간다 어느 철물점에서 한 개의 네일 클리퍼를 구한 구보는 진보정, 그가 가끔 드나드는 끽다줌을 찾았다. 그러나 유식을 위함도 차를 먹기 위함도 아니었던 듯 싶다. 오직 오늘 새로 구한 것으로 손톱을 깎기 위하여서만인지도 몰랐다. 그중 구석진 테이블, 그중 구석진 의자, 통속 작가들이 즐겨 취급하는 종류의 로맨스의 발단이 그곳에 있었다. 광선이 잘 안 들어오는 그곳 마룻바닥에서 구보의 발길에 채인 것, 한 권 대학 노트에는 윤리학 석자와 임자 같은 성명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죄악일 게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그만한 호기심은 허락되어도 좋다. 그래도 구보는 다른 좌석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노트를 놓고 그리고 손톱을 깎을 것도 잊고 있었다. 제1장 서론, 제2절 윤리학의 정의, 2. 규범과학, 제2장 본론, 도덕판단의 대상, C. 동기설과 결과설, 예 1. 빈가의 자손이 효양을 위하여 절도함, 2.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선사업, 제2학기, 3. 품성 형성의 요소, 1. 의지 필연론, 그리고 여백의 연필로. 그러나 수치심은 사랑의 상상작용에 조력을 준다. 이것은 사랑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스탕달의 연애론의 1절,
그리고는 연락 없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기록 신자. 개천용 지게. 어제 어디 갔었니? 라브 파레트를 보았니?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 다리우 주인이 돌아왔다. 아, 언제 왔고? 오래 기다렸어.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구번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속으로 지난날의 조그만 로맨스를 좀 더 이어 생각하려 한다. 다료에서 나와 벗과 대창옥으로 향하며 구번은 문득 대학 노트 틈에 끼어 있었던 한 장의 엽서를 생각하여 본다. 물론 처음에 그는 망설거렸었다. 그러나 여자의 숙소까지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한 기회에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우선 젊었고 또 그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소설가다운 온갖 망상을 즐기며 이튿날 아침 구번은 이내 이 여자를 찾았다. 우입구 실혜정. 주인집은 그의 신조사 근처에 있었다. 인품이 좋은 주인 여편네가 나왔다 들어간 뒤 현관에 나온 노트 주인은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미인이 왔다. 그들은 보고 빙그레 웃고 그리고 지났다. 벗의 다료 옆, 카페 여급. 벗이 돌아오고 구보의 의견을 청하였다. 어때, 예쁘지? 사실 여자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는 드물게 어여뻤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보시오. 설렁탕 2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려놓고 자기의 신뢰에 가까운 신방에 대한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었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는 까닭만이 아닐 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기록 신자.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 든 손을 멈추고 빤히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 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었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볼은 역시 처녀답게 붉어졌다. 구보는 그의 말을 쫓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 하시렵니까? 볼일 없으시면 일요일이었고 여자는 막 어디 나가려던 차인지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그 전날 율리아가 노트를 집어들었을 때부터 이미 구보는 한개 통속소설의 작가였고 동시에 주인공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여자가 기독교 신자인 경우에는 제 자신 목사의 졸음 오는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고 그러나 구보가 만약 볼 일이 계시다면 하고 말하였을 때 당황하게 아니에요.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분명히 자기를 믿고 있는 듯 싶은 여자 태도에 구보는 자신을 갖고 참 이번 주일에 무장야관도 구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한 자기가 할 일 없이 불량소년같이 생각되고 또 만약 여자가 그렇게도 쉽사리 그의 유인에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통속소설이라도 독자는 응당 작가를 신용하지 않을 게라고 속으로 싱겁게 웃었다. 그러나 서로 그렇게도 쉽사리 여자가 그를 쫓더라도 구보는 그것을 경박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경박이란 문자는 맞지 않을 게다. 구보의 자부심으로서는 여자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게 믿을 만한 남자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여자는 총명하였다. 그들이 무장야관 앞에서 자동차를 내렸을 때 그러나 구보는 잠시 그곳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뒤에서 내린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앞에 외국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던 까닭이다. 구보의 영어 교사는 남녀를 번갈아 보고 새로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오늘 행복을 비오 그리고 제 길을 걸었다. 그것에는 혹은 30 독신녀의 젊은 남녀에게 대한 빈정거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소년과 같이 이마와 콧잔등에 무수한 땀방울을 깨달았다.
그래, 구보는 바지 주머니의 수건을 꺼내요. 그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녁 여름에 먹은 한 그릇의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이곳을 나와. 그러나 그들은 한 길 위에 우두커니 섰다. 역시 좁은 서울이었다. 동경이면 이러한 때 구보는 우선 은좌로라도 갈 게다. 사실 그는 여자를 돌아보고 은좌로 가서 차라도 안 잡수시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순간에 지금 막 보았을 따름인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내고 구보는 제가 취할 행동에 자신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규중처자를 꼬여 오페라 구경을 하고 밤늦게 다시 자동차를 몰아 어느 별장으로 향하던 불량배 청년. 언뜻 생각하면 그의 옆 얼굴과 구보의 것과 사이에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던 듯도 싶었다.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떻든 은좌가 아니라도 어디 이 근처에서라도 차나 먹고 참 내 정신 좀 봐. 벗은 갑자기 소리치고 자기가 이 시각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이제 구보가 혼자서 외로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가 주저하며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구보를 곁눈질하였을 때에도 역시 그러한 표정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우리 10점쯤에서 다방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10점. 늦어도 10점 반. 그리고 벗은 전작길을 횡단하여 갔다. 전작길을 횡단하여 저편 포도 위를 사람 틈에 사라져버리는 버스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어인 까닭도 없이 이슬비 내리던 어느 날 저녁 히비야 공원 앞에서 여자를 구보는 애달프게 생각한다. 아, 구보는 악연히 고개를 들어 뜻없이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아, 그애 생각해내고 말았다. 영구히 잊고 싶다 생각한 그의 일을 왜 기억 속에서 더듬었느냐. 애달프고 또 쓰린 추억이란 결코 사람 마음을 고요하게도 기쁘게도 하여 주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는 그가 구보와 알기 전에 이미 약혼하고 있었던 사나이의 문제를 가져 구보의 결단을 빌었다. 불행히 그 사나이를 구보는 알고 있었다. 중학시대의 동창생. 서로 소식 모르고 지낸 지 5년이 넘었어도 그의 얼굴은 구보의 머릿속에 분명하였다. 그 운둔하고 순직한 얼굴, 더욱이 그 선량한 눈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아팠다. 비 내리는 공원 안을 그들은 생각에 잠겨 생각에 울어 날 저무는 줄도 모르고 헤매 돌았다. 참지 못하고 구보는 걷기 시작한다. 사실 나는 비겁하였을지도 모른다. 한 여자의 사랑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만 옳았을지도 모른다. 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비난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도시 남자의 사랑이 정열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여자가 울며 탄하였을 때 그 말은 분명히 옳았다. 옳았다. 구보가 발에다 주려도 아니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혼자 가겠어요. 그리고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황으로 거리를 전차도 타지 않고 한없이 걸어가던 그의 뒷모양. 그는 약혼한 사나이에게로도 가지 않았다. 그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나이의 약한 기질에 근원할 게다. 구보는 때로 그가 어느 다양한 곳에서 그의 행복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싶었어도 그 사상은 너무나 공허하다. 어느 틈엔가 황토마루 내거리에까지 이르러 구보는 그곳에 충동적으로 우뚝 서며 괴로운 숨을 토하였다. 아, 그가 보고 싶다. 그의 소식이 알고 싶다. 낮에 거리에 나와 7시간. 그것은 오직 한 개의 진정이었을지 모른다. 아, 그가 보고 싶다. 그의 소식을 알고 싶다. 광화문통, 그 멋없이 넓고 또 쓸쓸한 길을 아무렇게나 걸어가며 문득 자기는 혹은 위선자나 아니었었나 하고 구보는 생각하여 본다. 그것은 역시 자기의 약한 기질에 근원할 게다. 아, 온갖 악은 인성의 약함에서 그리고 온갖 불행이. 구보는 발 앞의 조약돌을 힘껏 찼다. 격렬한 감정을, 진정할 욕구를 힘써 억제할 수 있었다는 데서 그는 값없는 자랑을 얻으려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한계 비극이 우리들 사랑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들었던 자기. 순간에 또 버스의 선량한 두 눈을 생각해내고 그의 원만한 천성과 또 금력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여 주리라 믿으려 드렸던 자기. 그 왜곡된 감정이 구보의 진정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틀어막고야 말았다. 그것은 옳지 않았다. 구보는 대체 무슨 권리를 가져 여자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농락하였나. 진정으로 여자를 사랑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결코 여자를 행복하게 하여 주지는 못할 게라고. 그 부전감이 모든 사람을, 더욱이 가엾은 애인을 정말 참말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었던가. 그 길 위에 깔린 무수한 조약들을 힘껏 차 흩트리고 구보는 내가 그릇하였다. 철겨운 봄 노래를 부르며 10살이나 그밖에 안 된 아이가 지나갔다. 아이에게 근심은 없다. 잘 안 돌아가는 혀끝으로 술 주정꾼이 2명. 어깨동무를 하고 수심가를 불렀다. 그들은 지금 만족이다. 구보는 문득 광명을 찾은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어두운 거리 위에 걸음을 멈춘다. 이제 그와 다시 만날 때 나는 이미 약하지 않다. 그러나 그를 어디가 찾노? 공허하고 또 암담한 사상이여. 이 넓고 또 회영한 광화문 거리 위에서 한 개의 사나이 마음이 이렇게도 외롭고 또 가엾을 수 있었나. 강못은 학생과 젊은 여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구보 앞을 지나갔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탄력이 있었고 그들의 말소리에는 은근하였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대들 사랑에 언제든 다양한 빛이 있으라. 마치 자의 깊은 불호와 같이 구보는 너그럽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져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준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을 잊은 듯이, 그러할 필요가 없어진 듯이 얼마 동안을 구보는 그곳에가 망연히 서 있었다. 가엾은 애인, 이 작품의 결말은 이대로 좋은 것일까? 이제 뒷날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옛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질 뿐으로 언제든 외롭고 또 애달퍼야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즉시 생각을 말리라. 구보는 의식하여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급한 걸음걸이로 온 길을 되걸어갔다. 그래도 마음의 아픔은 그저 있었고 고개 숙여 걷는 길 위에 발에 채이는 조약돌이 회상의 무수한 파편이다. 머리를 들어 또 한 번 뒤 흔들고 구보는 참말 생각을 말리라. 이제 그는 마땅히 다방으로 가 그곳에서 벗과 다시 만나 이 한밤의 시름을 덜 도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채 전차 선로를 횡단하기 전에 그는 눈깔 아저씨 하고 불리우고 그리고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을 때 그의 단장과 노트 든 손은 아이들의 조그만 손에 붙잡혔다. 어디를 갔다 오니? 구보는 웃는 얼굴을 짓기에 바쁘다. 어느 버스의 조카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구보가 안경을 썼대서 언제든 눈깔 아저씨라 불렀다. 야시 갔다 오는 길이라우. 그런데 왜 요새 통 집에 안 오우 눈깔 아저씨? 좀 바빠서.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구보는 순간에 자기가 거의 달포 이상을 완전히 이 아이들을 잊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에서 찾아내고 이 천진한 소년들에게 참말 미안하다 생각했다. 가엾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 그들의 아버지는 6해 전부터 어느 시골서 따로 살림을 차렸고 그들은 거의 완전히 어머니의 손으로만 길리웠다. 어머니에게 허물은 없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말하자면 착한 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시 여자에 대하여 방종성이 있었다. 극도의 생활난 속에서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16짜리 큰딸과 아래로 3형제. 끝의 아이는 명년의 학령이었다. 삶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도 그 애마저
보통학교에 입학시킬 것을 어머니가 기쁨 가득히 말하였을 때 구보의 머리는 저도 모르게 숙여졌었다. 구보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한다. 때로 그는 아이들에게 아첨하기조차 하였다.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만 하여 볼 따름으로도 외롭고 또 애달펐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도 단순하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따랐다. 눈깔 아저씨, 우리 이사한 다음에 언제 왔수? 바로 저 골목 아니야. 같이 가, 응? 가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역시 시간을 생각하고 벗을 놓칠 것을 염려하고 그는 이내 그것을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찌할구. 구보는 저편에 수박 실은 구루마를 발견하였다. 너희들 배탈 안 났니? 아니 왜 그러우? 구보는 두 아이에게 수박을 한 개씩 사서 들려주고 어머니 갖다 드리고 나눠줍쇼. 그래라. 그리고 덧붙여 쌈 말고 똑같이들 나눠야 한다. 생각난 듯 이 큰 아이가 보고하였다. 지난번에 피루니 아저씨가 바나나를 사왔는데 누나는 배탈이 나서 먹지를 못했죠. 그래 맛가시를 올렸더니만 구보는 그 말갈량이 소녀의 거의 올가망이 된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고 빙그레 웃었다. 마침 앞을 지나던 한 여자가 날카롭게 구보를 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결코 어여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리 났는지 그는 얼굴 전면에 대소 수십 편의 삐울을 붙이고 있었다. 응당 여자는 구보의 웃음에서 모욕을 느꼈을 게다. 구보는 갑자기 흥소하였다. 어쩌면 이제 구보는 명랑하여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집으로 자꾸 가자는 아이들을 달래어 보내고 구보는 다방으로 향한다. 이 거리는 언제든 밤에 행인이 드물었고 전차는 한길 한복판에 가장 게으르게 굴러갔다. 결코 환하지 못한 이 거리. 가로수 아래 한두 명의 부녀들이 서고 혹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물론 거리에 몸을 파는 종류의 여자들은 아니었을 게다. 그래도 이 밤들면 언제든 쓸쓸하고 또 어두운 거리 위에 그것은 몹시 우물하고도 또 고혹적인 존재였다. 그렇게도 갑자기 불안된 성욕을 구보는 이 거리 위에서 느낀다.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에 그 짧은 문면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보가 못 되면 보통 우편물이라도 좋았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서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